백석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일제강점기가 시대적인 배경이겠구나. 자, 일제강점기에 북방에 갔대. 왜 갔을까? 왜 갔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북방으로 간 이유. 만주, 연해주. 먹고 살기 위해서 간 거지. 그치? 혹은 아니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갔거나. 그치? 그래서 이 북방이라고 하는 장소를 백석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민족의 뿌리가 됐던 장소인데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어때? 피난처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 피난처가 우리를 피난시켜줄 장소는 전혀 못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백석이라는 사람은 우리 민족이라고 하는 게 어떻다라고 생각할까? 북방에서 떠나왔어. 근데 다시 한번 북방으로 쫓겨오게 됐어. 떠날 때는 잘 살겠다고 갔지. 그리고 떠나기 전 북방에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거든. 고구려 생각하시면 돼요. 응?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중국 애를 막 다 치고 다녔잖아. 근데 우리 민족이 점점 한반도 터전을 잡기 시작하면서 점점 소극적이어지다가 결국 북방으로 다시 왔을 때는 그 이전과 같은 기세나 기상은 있어 없어? 없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이 신거야. 그래서 북방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친구에게 그러한 감정을 쓰는 작품이다. 그래서 편지 형식의 시입니다. 특정 공간에서 구체적 대상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친구에게 쓰는. 그리고 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어. 공간 이동을 통한 정서의 심화. 그래서 한반도 땅으로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을 옮겼다가 다시 일제강점기라는 시기를 맞아서 북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백석의 감정이 심화되죠. 안타깝고 한심하고, 그치? 그러한 내용을 쓴 시다. 자, 봅시다. 아득한 옛날에 나는 떠났다. 그때 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지. 이 나는 민족을 상징하는 시어야. 아득한 옛날에 내가 어딜 떠났을까? 북방을 떠난 거야. 북방을. 오케이? 아득한 옛날 과거 삶의 터전을 떠나던 그때 우리 민족은 북방을 떠났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북방을 떠났던 그 시기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시작합니다. 부여를, 숙신을, 발해를, 여진을, 요를, 금을, 흥안령을, 음산을, 아무르를, 숭가리를. 자, 얘네가 전부 북방에 있는 지명이에요. 부여, 숙신, 발해, 여진, 요, 금, 흥안령, 음산. 그래서 우리 민족과 대립하면서 싸웠던 나라들도 있고, 그치? 우리 민족이 세웠던 국가도 있고, 그쵸? 그래서 북방에 있는 국가들을 쭉 나열 열거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옛 터전. 자, 그럼 여긴 전체가 뭐가 쓰였다? 도치법이 쓰였다. 그치? 아득한 옛날에 나는 여기를 떠났다. 이렇게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나열 열거 되고 있는 부분이 뒤로 밀린 거죠. 범과 사슴과 너구리를 배반하고 송어와 메기와 개구리를 속이고 나는 떠났다. 나는 떠났다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게 떠났냐면 자연적인 존재들을 배반하고 떠났대. 그러면 이 화자는 내가 떠난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북방을 그때 당시에 떠난 행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여기 범, 사슴, 너구리, 송어, 메기, 개구리 나열 열거 되고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 나는 얘네를 속이고 떠났다 해서 이게 중간에 들어와야 되지. 도치법 쓰이고 있는 거고. 오케이? 북방을 떠난 행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드러나고 있고 반복법 쓰고 있고 도치법 쓰고 있는 표현이다. 나는 그때, 자, 이때는 언제냐? 북방을 떠나던 때. 자작나무와 이깔나무에 슬퍼하던 것을 기억한다. 갈대와 장풍에 붙들던 말도 잊지 않았다. 오로촌이 맷돌을 잡아 나를 잔치에 보냈던 것도, 솔론이 십리길을 따라 나와 울던 것도 잊지 않았다. 자, 북방을 떠날 때 자연물들이 어떻게 했어? 슬퍼했고,
자연물들이 우리 민족을 붙들었었어. 그리고 오로촌이나 솔로는 간단히 얘기하면 타민족이야. 북방에서 경계를 맞댔고 살던 타민족. 걔네들과도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멧돛은 멧돼지야. 돛. 돼지. 그래서 멧돼지를 잡아서 너네 이제 가니까 잔치도 해줘. 연민족이. 그리고 솔론이 십리길을 쫓아나와서 막 울어. 이제 헤어져서 어떡하냐고. 그치? 즉 내가 북방을 떠났던 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물도 가지 말라 그랬고 주변의 사람들도 너무 좋았거든. 근데 나는 그걸 기억하면서 잊지 않으면서도 그때 난 북방을 떠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를 기억한다. 과거 회상하고 있고요. 여기 의인법 쓰이고 있죠? 그치?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 붙들었겠어? 슬퍼했겠어? 이건 감정이입 혹은 객관적 상관물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았다, 기억한다, 잊지 않았다 반복하고 있고요. 여기 선생님 노란색 밑줄 쳐놓은 병반 민족과 우리 민족 사이에 유대감이 뛰어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북방을 떠난 거야. 북방을 떠났으면 잘 살았어야지. 자, 나는 그때 아무 이기지 못할 슬픔도 시름도 없이 다만 게을리 먼 앞대로 떠나 나왔다. 앞대가 뭐냐면 바닷가 근처야. 반도잖아. 우리가 어디로 온 거야? 바닷가 근처로 내려온 거야. 북방에서 앞대로 나온 겁니다. 그때 그 북방을 떠날 때 이기지 못할 슬픔이나 시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과 그렇게 우리를 말렸던 자연을 떠나오면서 아무 생각도 없었어. 회피. 현실 회피적 태도야. 인식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붙잡고 잔치까지 해주는 인식했으면 울기라도 했어야지. 싫어라도 했어야지. 근데 얘는 그냥 떠나올 때 어때? 그냥 떠난갑다 한 거야. 생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백석은 우리 민족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현실 회피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응? 사라지는 대로 사라지고 주체성 없고 떠나러 가면 떠나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앞대는 한반도를 뜻한다. 그리하여 따스한 햇귀에서 하얀 옷을 입고 매끄러운 밥을 먹고 단샘을 마시고 낮잠을 잤다. 북방에서 한반도로 내려왔다. 그랬더니 우리 민족의 겉으로 왔을 때의 삶은 어때? 아니래요. 평화로워 보여요. 근데 이 평화가 계속 유지됐으면 백석이 그걸 부정적으로 봤겠니? 아니야. 평화롭고 아니라고 싸움을 싫어해. 북방 사람들은 어때? 싸움을 좋아하잖아. 호전적이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일제강점기여서는 안 당했을 거라고. 그런데 한반도로 내려와서 평화롭고 안일하게 살았어. 밤에는 개소리에 놀라고 아침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절을 해. 그러니까 어때? 전투의 민족 이런 거 다 사라진 거야. 북방 고구려의 기상 이런 거 다 없어진 거야.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민족이 그렇게 세월 지나면서 평화롭게 살던 시절이 사실은 부끄러운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부끄럽지. 왜? 싸우지도 못하고 나라를 통째로 들어왔고 넘겨줘 버렸거든. 그래서 자 여기 보면 햇귀, 햇발이란 뜻이야. 하얀 색채어 시적 허용 쓰이고 있고 여기서 우리 민족의 소극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다. 개인의 편의를 추구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민족적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삶. 자, 밤에 먼 개소리에 놀라나고 안 써놨는데 소리 나왔으니까 여기 청각적 심상이죠. 아침에는 그래서 밤이랑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오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야? 하루 종일 다지 뭐. 하루 종일 다. 하루 종일 다. 밤에는 개소리에 놀라고 아침에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자 봐봐. 개소리가 어디 있대? 멀리 있대. 그럼 저기가 나 물 확률이 있어 없어? 엄청 적죠? 그런데도 놀라. 그런데도 놀라는 거야. 나를 물지도 못하는 애가 소리만 내도 깜짝 놀라고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으면 비굴한 모습을 보이고 나는 나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다 해서 지금 사면 보고 있었거든. 거기에 나열된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 과거에 그렇게 안일하게 살았던 민족적 삶에 대한 반성적인 자각 이런 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던 동안 우리가 한반도에서 그렇게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동안 북방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돌비가 깨어지고요. 은금 보아들이 땅에 묻혔고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루었어요. 자, 까마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런 거야. 지금 있는 까마귀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족보를 이뤘다. 즉 무슨 얘기냐?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다라는 뜻입니다. 긴 족보를 이뤘다는 거. 오케이? 1대 까마귀, 2대 까마귀, 3대 까마귀, 4대 까마귀, 5대 까마귀, 6대 까마귀, 7대 까마귀 쭉 긴 족보를 이뤘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까마귀도 긴 족보를 이뤘고 돌비, 자 고구려의 비석 왜 세웠어? 이 땅 우리 거야 팡 할 때 썼지. 그거 어떻게 했어? 깨졌어. 그래서 북방에서에 대한 삶의 기록, 우리가 다른 민족들을 정벌하고 다녔던 기록은 깨져버렸고 금은보화 땅에 묻히고 그때 있었던 금은보화들 다 사라지고, 그지? 그리고 까마귀도 긴 시간이 흘러왔고, 그래서 역사적 기록이 파괴되고 국가적 재산이 손실되면서 오랜 시간이 경과했고, 이리하여 또한 아득한 새 옛날이 비롯하는 때. 자 봐봐, 비롯하던 시작될 때야. 이리하여 또 아득한 옛날이 시작되는 때 이러거든. 자, 아득한 옛날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 뭐 했어? 떠났어. 그러면 새로운 아득한 옛날이 시작되는 때는 뭐야? 한반도에서 삶의 터전을 벌이고 다시 이주해야 되는 때. 일제강점기를 얘기합니다. 화자가 다시 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될 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제는 참으로 이기지 못할 슬픔과 시름에 쫓겨. 그때는 북방에서 한반도로 올 때 우리 민족은 우리가 무언가 싸우고 열정적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여기 내려온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 그래서 슬퍼할 겨를도 없었고 슬퍼할 생각도 없었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되게 바보 같았던 거지. 그치? 지금에 와서 한반도에서 다시 북방으로 갈 때가 되니 이제는 슬퍼. 그치? 이제 와서 반성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명과는 상황의 대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안일함을 위해서 한반도에 왔지. 안일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북방으로 쫓겨나게 됐어. 상황적 대비. 일제의 탄압으로 한반도에서 살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이주 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의 옛 하늘로 땅으로 나의 태반으로 돌아왔으나 옛 하늘과 옛 땅 나의 태반은 북방의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원이라고 하는 건 민족이 시작한 기원의 땅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서 태반, 북방을 은유한 표현입니다. 태반은 뭐야? 엄마 뱃속이야. 아이가 자라는 모태. 이미 해는 늦고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치고 보라구름만 혼자 넋없이 떠도는데 이제 북방에 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 없지. 거기 간다고 해서 이제 다른 나라 정벌할 만큼의 기상이 있나? 그런 영웅들이 우리 민족에 있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찾아간 북방의 배경이 묘사되고 있어. 시각적 심상으로. 과거와 달라졌지. 해는 늙어버렸고 이것도 의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달은 파리하고 바람은 미쳐서 날뛰고 보라색 구름만 넋없이 떠돌아요. 그래서 보라색 색채와 시각적 심상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의인 쓰이고 있어요. 의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본 북방에 대해 영탄하고 있어요. 감탄사 쓰고 있죠. 감정의 표출.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 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 북방으로 다시 돌아왔어. 조상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일가 친척도 정다운 이웃도 없어. 북방에 내가 그리워하던 것도 없고 사랑하던 것도 없고 우러르던 것도 없고 나의 자랑도 없고 나의 힘도 다 사라진 거야. 오케이? 그래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에 대한 허무감, 상실감. 바람과 물과 세월과 같이 지나가고 없다. 직유법 쓰이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이 가치를 직유로 보느냐 혹은 아니면 얘네랑 함께의 의미로 보느냐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해요.
바람, 물, 세월이 지나간 것처럼 나의 힘, 나의 자랑, 요 원관념 애들 있지. 요게 없어졌다.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보면 지규지. 근데 얘네랑 함께 지나가고 없다 하면 얘는 지규라고 보시면 안 되죠. 오케이? 위드의 뜻으로 쓰였으면 이거랑 같이 함께 사라졌다는 거고, 그지? 얘네가 얘네처럼 지나가고 없다 이런 지규법인 거고. 오케이? 그래서 돌아온 북방에서 예전과 다른 상황, 예전에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민족적인 무언가들, 그게 모두 사라진 상황에 대한 한탄, 안타까움, 허무감, 상실감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품에서 나는 어떤 의미인가? 이 작품은 작가가 만주의 신경이란 지역으로 이주했을 때 창작한 작품이다. 그래서 만주가 북방이겠죠. 한민족의 역사 전개를 응원한 역사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작품이다. 특히 일연에 나오는 국가명과 지명은 이곳에 터전을 잡고 살았던 우리 민족을 상기하게 한다. 이곳 북방이죠. 따라서 북방을 떠나 유랑하는 나는 백석 개인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상징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일제로 인해 삶의 근원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민족의 한 구성원이 표현한 철저한 자기 반성인 것이다. 오케이? 우리는 북방을 떠나오면서 다른 민족들과 싸울 힘을 잊어버렸고, 우리가 선택한 그 안일한 그 평화 때문에 우리 민족은 결국 타민족의 침입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 우리를 지킬 힘조차 사라졌다.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반성인 거죠. 시상 전개에 보시면 과거 얘기랑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면까지가 과거야. 그리고 여기부터 돌비가 깨어지고 쭉 아득한 새옛날 나오는 얘 있죠? 그때가 현재입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한반도로 떠나오던 때가 아득한 옛날, 한반도에서 북방으로 다시 떠나야 되는 때가 아득한 새옛날이 비롯되는 때. 그래서 북방을 떠나던 상황, 한반도에서 터전을 잡던 상황으로 1, 2연과 3연으로 나뉘고요. 4에서 6연은 다시 북방으로 돌아온 상황. 그래서 과거의 북방을 떠날 때는 슬퍼, 실은 없어. 그치? 이것도 인식 못해. 근데 현재는 울면서 갔지? 그래서 요때랑 요때가 대비됩니다. 그래서 쭉 가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요거 볼게요. 시어와 식구 상징적 의미. 부여, 발에 쭉쭉쭉 북방에 있는 지명들이 나열열거되는 곳 있죠. 얘는 중국 북부에 위치한 국가나 지명 등으로 우리 민족의 옛 터전을 말하는 표현이다. 그치? 여기 따사한, 그래서 흰 옷 입고 낮잠 자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았던 상황. 밤에는 먼 개소리에 깜짝 놀라고 아침에는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절을 하고 부정적 현실 삶에서 비겁하게 동조하면서 살았던 상황. 힘 있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던 상황. 그리고 돌비는 이제 깨어지고 은근보화도 다 땅에 묻혀지고, 그치? 그리고 가마귀가 긴 족보를 이루는. 그래서 북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간의 흐름, 그치? 이미 해는 늙었고 바람은 미쳤고 보라 구름만 막 넋을 잃고 떠도는 그 부분. 과거의 영화가 사라진 허무한 북방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여기서 비유적인 건 의인 얘기합니다. 의인. 그래서 나의 조상, 형제, 일가, 친척, 이웃 주민들, 나의 꿈 이런 게 다 없어진, 유랑하는 세월 동안 사랑하던 것, 과거의 영화 이런 게 모두 우리 민족한테 사라졌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요. 나비와 철조망 보도록 할게요.